긴장했죠. 야, 요 이제 긴장을 좀 했는데, 야, 윤석열이의 발언을 또 하나하나 여기서도 또 홍군형을 내고 갑니다. 네. 윤석열이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아, 맞아요. 그리고 금방 끝낼 건데, 뭔 소리 하냐. 어차피 이거 내가 길게 갖고 가지도 못해요.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요. 그렇지. 네. 그거 너 때문에 빨리 끝난 거 아니잖아, 임마. 시원해. 그러니까. 야, 시민들이 빨리 끝내고 임마 국회에서 빨리 끝냈잖아, 이 새끼야. 어? 이 새끼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이 새끼 확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인기 드라마 그러던 드라마에 나오잖아. 박씨. 확시. 네. 자, 그래서 일단 윤석열이가 그동안에 뭐라고 입을 놀렸는지 예. 윤석열이 주장부터 일단 듣고 옵니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군인들이 그 저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그 저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제 재판관님들이 너 때문에 빨리 끝난 거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마라고 합니다. 영상 보고 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완전 한 칼에 쳐내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이가 야당의 전행 때문에 국정이 마비돼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야당의 전행으로 국정 마비가 됐다고 너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 자식아. 그런 게 원래 민주주의고 그런 게 원래 정치야. 그렇지. 대화와 타협으로 풀었어야지 이 새끼야. 그냥 너는 이 새끼야 파면이야.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네. 그거 좀 우아하게 표현하면 안 될까? 아니 그 멋있는 수준 높은 결정문을 이렇게 번역하면 제 말 좀 틀린 거 있어요? 아니 틀리진 않았어. 그래서 여기 댓글에 보니까 오늘 왜 이렇게 웃기냐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아니 틀린 거 있냐고요. 아니 그 이제 좀 우아하게 표현해. 똑같은 얘기다. 그 부분은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네. 국군 통수권을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진짜 우아해지네. 대통령은 그러네. 국군 통수권자이지만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고 네.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은 타협, 협상과 타협 또는 선거를 통한 경쟁 이 영역에 속하는 건데 네. 너는 그 대목에서 열받는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군 통수권을 갖다가 거기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군대하고 경찰은 국가만 보유할 수 있는 합법적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폭력은 국가만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폭력을 민간이 막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 네. 미국의 총기 소유처럼. 맞습니다. 또는 소말리아 이제 해적들처럼. 그러니까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폭력 특히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국가만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한테 국군 통수권을 줘놓은 거거든. 그런데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 국가를 위해서 행사해야 하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걸 함부로 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불소추 특권에 내란죄를 빼놓은 거예요. 다른 범죄는 다 대통령 직 수행하는 동안은 기소를 못하게 해놨는데 내란죄를 예외로 한 거는 대통령이 국가의 합법적 폭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행사할 위험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내란죄를 예외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제 윤석열이 그 짓을 했어. 딱 거기에 맞는 근데 거지.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한 판결의 요지는 네. 정치의 수단으로
국가폭력을 사용하지 마라. 아. 너가 국가폭력을 정치의 목적으로 국민에 대해서 행사했기 때문에 너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고 너는 파면돼야 돼. 아. 라고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말도 그러네. 좀 다르죠. 이 언어가 많이 중요하네. 아니 그런데 내가 군사 전문가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아, 네네. 이 통수권이라는 말은 없는 용어인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아, 이거를 그래요? 네. 남용하는 언어입니다. 국군 통수권. 예. 많이 쓰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본 군국주의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때 천황이 그 일본 왕이 저기 군의 총사령관을 지휘하고 지도했다고. 그리고 내각은 그 밑에 있었어요. 여기서 나온 게 그 통수 비결이라는 책이 나온 게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군 통수권이란 말이 생긴 건데 그건 일본의 그때 천황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였던 겁니다. 그랬는데 한국으로 이게 건너와. 그래가지고 제왕적 뭐 유신 권력 뭐 만들어. 그런 다음에 맨날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음 헌법 개정 때 이거 확실히 빼버려야 됩니다. 아, 우리 헌법에는 이 통수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갔어요.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 한 줄이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굉장히 제왕적인 의미가 있네. 아 제왕적인 시대 이게 군국주의. 근데 원래 이게. 원래 대통령이라는 게 왕에서 온 거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최초의 왕 없는 나라를 만든 게 미국인데 네. 미국이 이제 영국에서 독립해서 최초의 그 국가를 세울 때 헌법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때 조지 워싱턴이 2번만 하고 물러났잖아요. 예. 그때 이제 계속 하라고 그랬다고요. 밑에 사람들이 계속 하라고 대통령을. 그랬더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이 우리가 여기 와서 공화국을 세운 이유는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건데 내가 계속 대통령을 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해서 2번만 하고 그만뒀고 그렇기 멋있네. 때문에 1940년대에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인가요? 그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 중에 4번 당선이 4번. 됐는데 네. 그분 이전에는 3번 도전한 대통령이 아무도 없었어요. 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중에 그 연임 제한 규정이 만들어져서 2번밖에 못 하게 돼 있는데 와. 트럼프가 또 고쳐서 나 3번 할까 이렇게 최근 말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지가 미국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대통령이고 두 번째가 조지 워싱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그 왕이 되기를 거부한 이유가 미국 대통령도 연방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전쟁 선포권부터 다 갖고 있잖아요. 커맨더죠, 그게 커맨더. 전부 영국 왕의 권한이 대통령으로 넘어온 게 미국 헌법의 대통령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전반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세상에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 몇 안 되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 중에 특히 남북 대치 관계에 있는 그 전쟁이 안 끝난 대표적인 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다 왕제에서 건너온 거예요. 이 그러니까. 헌법 권력구조 조항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취지가 이런 남용을 못하도록 못하니까 헌법에 어떤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게 거예요.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 그러지만 헌법에는 군사에 관한 것은 항상 문서로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인이 통수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대통령이 군의 최고 사령관이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네.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거든. 민주주의 그래서 사회에서. 동원하는데 거부를 못 그건 하는 아니는 거거든. 아, 중요한 얘기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쿠데타가 불가능하게 만들려면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 거야. 예컨대 특전사령관이 이제 헬기 타고 가서 국회를 점령해. 이렇게 명령을 들었을 때 거꾸로 용산으로 가서 대통령을 체포해서 봐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야 돼. 왜냐하면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형사재판 다 끝나봐야겠지만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네.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지른 거야 현직 대통령이. 네. 그러면 예컨대 어떤 사령관 하나가 이거는 내란인데 헌법하고 법률 찾아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내란 행위를 명령한 거야 우리한테. 계엄 당시에 네. 이거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야 국회 일단 출동을 하는데 담장 밖에만 있고 들어가지 마. 그러고 국회의원들하고 직원들은 다 들여보내. 그렇게 하고 계속 명령을 내리면 용산으로 쳐들어가고 체포해버리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실제로 그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2차, 3차 그 계엄이 선포가 안 된 배경에는
명령을 이미 거부하는 군인을 실체를 김용현이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윤석열은 계속 들어가 안 들어가고 뭐해 그러는데 네. 김용현은 안 거예요. 안 움직이고 이미 명령이 없는데 철수하고 있는 거야. 중간에 끼어버린 거라고. 그런데 공포심은 있었다는 거야. 이게 내가 예비역 장군들한테 듣는 얘기인데 한강을 안 넘어간 저 군대가 어디로 오느냐는 거예요. 이게 김용현의 실체예요. 김용현이 그런 공포가 있었대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계속 대통령한테 얻어 터지면서도 안 움직입니다. 그럼 걔는 양쪽에서 공포가 있겠네. 그렇지. 김용현이는 그렇지. 양쪽에서.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저기 뭐 까라면 까야지. 계속 밀어붙이라는데 왜 안 해? 이렇게 들들 볶아. 결심지원실에서. 그러니까 6번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왜 국회의원 안 끌어내려고 네. 경찰청장한테는 맞습니다. 막 했는데 경찰청장. 네. 군인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못한 거죠. 그게요. 약간 무서운 거지. 뭐냐? 이게 밑에서 태업을 한 게 아니라 항명이 시작됐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서강대교 이북으로 저 군을 차단하고 일부 병력이 명령 없이 빠져나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항명 사태입니다. 항명 사태. 서강대교 안 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로 가면 영산이야.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그렇게 했잖아요.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래요? 맞아. 대통령한테 쳐박은 거야. 했잖아. 그런데 이 사태가 새벽 2시에서 3시경에는 항명 사태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2차, 3차 계엄을 포기하는 양상으로 전개된 거예요. 그러느라고 해제 담아낼 때까지 3시간 맞는 게 걸린 거죠. 네. 그러면 아까 그 헌재 선고문에서 네. 그 저기 군의 소극적인 대응과 그 얘기 딱 시민들의 하잖아. 저항으로 네. 나는 이게 참 핵심을 찌르고 있다. 이게. 결정문을 잘 썼어요. 제가 잘 쓴 거예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잘 썼죠? 네, 문장도 비문이 거의 없었고요. 네, 그 의사 전달도 굉장히 명료하게 되는 명료하더라고. 거였고 논리적인 구조도 상당히 수준 높았고요. 근데 네. 그거를 최욱 씨가 막 너 이 새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약간 조금 격분했네. 우아하지 못해. 야, 이 새끼야. 굉장히 너 우아하지 많이 못하는데 아니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죄송합니다. 저 구절이 죄송해요. 군의 어떤 정신적인 중심을 세우게 해주는 말이에요. 굉장히 큰 무슨 얘기냐? 굉장히 큰 위로가 규명을 됐을 하는데 중요한 얘기네. 헌재가 군의 이렇게 소극적인 저항 뭐 이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군에서 이렇게 잠재된 의식을 각성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저 한 줄의 위력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군의 들어야겠네. 정치적인 그러네. 중심.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니, 내가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만약 결정문 이 결정문 원본 말고 오늘 네. 발표문 있잖아요. 이거 쓸 때 정영식 재판관이 주도했다면 저 지금까지의 평가를 좀 바꿔서 이 정영식이 한 거예요. 굉장히 높이 평가. 이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백미잖아요. 재판관 진짜. 중에 백미. 이렇게 태도가 자꾸 바뀌면 어떡합니까? 이거. 재판관 중에 백미.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면은 아니, 다시 중요한 해야겠다.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쿠데타를 앞으로 상상 못하게끔 쐐기를 박는 아니, 그러니까 명분이야. 나는 이 선고문이 군인 직업 군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마그나 카르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저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우리 군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깨졌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선고문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게 중심을 찾고 진화해 나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군 내에서 앞으로 내란에 부역했거나 은밀하게 협조한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겠지. 대다수의 군인이 피해자가 되고 야 우리 정풍 운동을 해서 과거의 내란 세력하고 인연을 끊자. 절연하는 자기 혁신 운동을 전개하자. 좋다. 이런 밑바탕을 이뤄주기 때문에 이 정신 세계가 진화되고 있는 거라. 그게 바로 이 선고문에서 시작돼요. 이 명문이네. 좋아. 너무 밀당을 오래 했다는 것만 빼면 이거 다시 좋았어요. 한번 앵콜로 봅니다. 맞아. 근데 이 명문을 내가 윤석열 새끼야 너 임마. 너 때문에 임마 빨리 끝난 게 아니야 이 새끼야. 시민들하고 군인들이 임마 그렇게 한 거 이렇게 내가 너무 그걸 인정해 준 거야. 그거는 관식이를 인정해 준 학시로 거야. 바꾼 거지. 이거 내가 실수야. 그래서 그 대목 그 명문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네, 중요한 대목이에요. 한번 다시도 보고 오겠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덕분이었으므로.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군요. 그렇죠. 덕분 때문이 아니고 덕분을 덕분. 썼잖아요. 덕분은 때문과 다른 게 때문은 그냥 중립적으로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고 덕분은 거기에 약간의 가치가 가치평가가 들어가는 들어가 거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덕분은. 네. 그래서 그래서 평가를 한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군경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은 굉장히 좋은 행위였다라는 것을 잘했다. 인정을 해버린 거야. 그럼요. 와, 어떻게